처음 강의 들어올 때보다 얼굴이 훨씬 이뻐졌어. 훨씬 밝아졌다니까. 본인도 그런 느끼죠? 또 대한민국 뭐 라발? 엘리베어 뒤에는 토토로? 토토 생긴 안 누르잖아. 뭐가? 저희는 애들이 있으니까 노트북 폰으로 들어왔나요? 그 옆에는? 그 가입 중이에요. 어디서 왔대? 그래요? 몇 동이나 했지? 2007동? 헬스클럽 있는 동이냐? 헬스클럽 있는 동 아니에요? 그 옆동? 요즘 화성 코파크들 시끄럽더라. 네. 전 집행부하고 현 집행부하고 뭐 지랄하고 있다. 뭘 관심을 가졌나 그 싸움인데 그 싸움 휘말리면 되면 손이지. 엘리베어 댓글다는 것도 봤어. 그래. 전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현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싸우는 곳에는 화평이 없다. 그 또 뒤에는 아직 가입 안 했다 했죠. 안 하면 말든지. 왜 물어본가 하면요. 집에 돌아가시거든. 애기 아빠한테 이 동영상을 꼭 보여드리라고 엄마도 같이 보고. 제가 월요일 아버지 대학에서 아버지들 대상으로 강의한 건데요. 여기 우리 카페 오시면 왼쪽 두 번째 메뉴에 뭐 있어요? 보고 듣고 누리고 있죠. 보고 듣고 누리고 들어가면 두 번째 게시물 학교 단체 특강 해가지고 아버지 대학 해놨죠. 약 2시간 분량이니까 아빠들 퇴근하고 나면 저녁 끼기 다음에 이런 면강의를 안 보면 안 되는데 엉뚱한 것이 아버지 때 모시고. 이런 면강의 본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진짜 내가 생각해도 면강이에요. 진짜로 아빠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바른지 안 듣고 계속 떠들고 있지 지금. 자랑 좀 하려고 이제. 아니 월요일날 내 아버지 대 강의 끝나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아뒀던 아버지가 저하고 비슷한 또래 같이 보여요. 제일 앞에 앉은 아버지가 악수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악수를 하니까 내보다 손 두께가 2배 좀 두꺼워. 두 손으로 내 손을 꽉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아버지 대학에 나온 지 3년 됐대. 여기 이 수강생들 중에 자기가 가장 오래됐대. 근데 지금까지 들은 강의 중에 뭐라 했게? 그래, 가장 감동적이라고. 세상에 이런 강의 들어본 적이 없대. 얘는 뭐 전부 기가 높아져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아빠들 같이 한번 들어보라니까. 조심해서 말해야지. 맞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없으면 조심하세요. 처음엔 조심하면 되지. 아빠들이니까 내가 좀 긴장도 되고. 근데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이 대부분의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적어도 저는 제 인생의 멘토로부터 늘 지식을 전달받은 게 아니고 자기를 나눠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물론 객관적인 지식도 필요하면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하지만 예를 들면 오늘 할 집중듣기 이런 거는 이제 객관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단지 그것뿐이라면 책 보고 뭐 장순에 가입해서 이렇게 뭐 듣고 이런 게 훨씬 나을 텐데 이 아빠들이 처음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아, 저 사람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책에 나오는 맞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기 인생을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아빠들이 막 울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회안에 잠겨가지고 강의 내내 막 눈을 지그시 감고 막. 겸이 아빠는 막 울었어요. 눈이 툭툭 부었어. 그러니까 아빠들하고 같이 한번 들어보시라고. 좀 잘 해가지고 좀 이계를 쓰든지 뭐. 좀 아빠들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 움직여서 카페 들어와서 들으셔도 되고 그거 카페 절대 가입 안 할래 뭐 이런 분은 그래 유튜브에 가서 직접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카스에도 올려져 있죠. 카스에 여기 있네 여기 제 카스나 모기님 카스 들어가면 동영상 유튜브가 링크돼 있어요. 저도 모기님이 올린 걸 그대로 이거 봤죠? 그러고 댓글 좀 달고 아니 맨날 내가 만나고 강의도 그런데 댓글 하나씩 좀 달아주면 누가 어디 손가락이 쥐나 잘 들었습니다 라든지 뭐. 아니 금요일날 듣고 가서도 뭐 야 진짜 냉정하대. 오늘 숙제는 내 참 현수이한테 저거 문화상품권 줘야 되는데 지난주에 내 강의하다 문제 낼 때 괜찮았잖아.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그냥 나중에 초창기에 제가 강의할 때는요 숙제를 매주 냈다니까. 무슨 책 읽고 소감을 메일로 보내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기 문장력 들통난다고 안 보내더라고. 오늘부터는 이제 그래가지고 좀 걸으려고 이제 숙제하는 사람만 이제 그럴 순 없지만 좀 여러분들과 저는 소통하고 싶어요. 좀 친해지고 싶고. 그러니까 댓글 좀 달라고. 아니 카페 들어가서 댓글 달면 좀 쑥스럽다 치더라도 이 카스에 댓글 달면 부담스럽지 않잖아. 아닌가? 카스는 안 한다고? 컵사가 많은데. 뭐라고? 카페에서 커피 팔아? 아르바이트? 아이러브 커피 한다고? 아이고. 제 집 중학 3학년 겸이도 아이러브 커피. 아니, 그 1세대, 요즘 어머니들 잘 아시죠? SNS가 대세라고 하죠. 이제 소통이 아주 이제 새로운 방식인데, 1세대 SNS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싸이월드와 네이트온이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여기 엄마들 전부 젊을 때 아가씨 때 다 했겠네. 싸이월드나 네이트온 같은 혁명적인 방식이 그 전까지는 뭐 네이버 블로그, 다운 카페 뭐 이런 수준이었다면 소위 이제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새로운 관계망이죠.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새로운 이 툴, 도구. 그래서 1세대가 싸이월드와 네이트온이었다면 젊은 시대 네이트온으로 파일 주고받고 뭐 그걸로 친구들 검색하고 뭐 채팅하고 했죠. 2세대가 이 세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예요. 근데 이제 상당 이제 몇 년 동안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이제 이 대세를 형성했는데 해보니까 이제 이 한계가 이제 노정되기 시작했죠. 트위터 같은 경우는 그 지나치게 단문이라는 점, 140자 한 포스팅당 140자가 제한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런데 이제 트위터는 좀 정치적 경향으로 많이 흘러가서 소위 트위터에서 권력을 형성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우리 사회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죠. 팔로워가 제일 많은 사람들. 물론 좀 뭐 그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뭐 팔로워가 제일 많다는 이회수. 이회수는 뭐 100만 이상을 팔로워 보내고 있죠. 너무 논쟁적이고 이렇다는 점이 단점이고 또 페이스북은 사생활 노출이 심하다는 점. 물론 친구 공개도 있긴 하지만 페이스북의 한계가 그런 게 있고 또 페이스북 지나간 것에 대한
검색 뭐 이런 게 좀 어렵 불편하고 막 이런 쪽에서 이 세대 SNS에 한계가 왔어요.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것이 이제 3세대 SNS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카카오톡이 이제 그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고,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유명한 게임들도 다 카카오톡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작년에 왜 애니팡 때문에 대박 나고 난 후로 세계적인 게임 업체들도 카카오톡에 입점하는 추세고, 또 카카오톡은 이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죠. 저는 최근에 카카오 플레이스를 써보니까 진짜 편리하더라고. 맛집 찾는데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주변을 딱 검색하면 같은 카카오스토리 사용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식당이나 뭐 병원이나 뭐 이렇게 중요한 장소들을 저장하고 있는 정보가 그대로 딱 뜨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고, 카카오 스토리도 페이스북의 단점을 보완해가지고요. 페이스북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노출되고 그런데 이제 카카오 스토리는 상당히 개인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이면서도 또 네트워킹이 가능한 이런 신개념 서비스라서 엘리베이터 스마트폰 가지고 카카오 스토리 하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길게 말하고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과 관련된 그 게임은 많아더라도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앨범 뭐 있잖아. 카카오 뭐 있더라. 카카오 플레이스, 카카오 페이지 이런 거 이제 같이 연동해서 활용하면 늙은 내가 이런 얘기 해야 되겠나? 젊은 엄마들이 돼. 그 여기서 카카오 스토리에서 이렇게 누르면 바로 유튜브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거 근데 카카오 스토리는 너무 작으니까 안 되겠다. 집에서 아빠랑 같이 몰라. PC로 하든지 세팅해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소감도 남기고. 소감 남기면 다 복이 돼.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어떤 형식으로든지 다 복이 가게 돼 있다니까. 알았죠? 자, 이거 광고고. 나 그래 이제 아버지 쪽으로 좀 강의하는 나가볼까 싶어. 이 사람들이 이 대구 학부모 영양개발센터에서요. 내가 3월 달에 대구 원시 종합복지회관에 가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때 복지회관 사람들이 이제 그 주부들한테 신청을 받지만 그걸로 이제 이렇게 큰 강당을 못 채우니까 대구 광역시 산하 기관이잖아요. 복지회관이. 그래서 대구 광역시에 있는 각 기관의 공무원들을 강제로 차출했죠.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 출장 와가지고 강의를 들은 사람도 있는데 그때 이 학부모 영양강화센터에 있던 어떤 분도 와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생각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저는 시험 삼아 이제 여기 그거죠. 강의 끝나면 바로 평가하더라. 아빠들이 항목에 뭐 적는 거 있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잘했으니까 2학기 되면 여기 이제 강의를 자주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엄마들 중심에서 이제 그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애가 워킹 홀리데이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했죠. 그 이야기 하면서 뭐라 했어요. 애들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면 나중에 다 바뀐다 했죠. 일주일 만에 뭘로 바뀐 줄 알아요?
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 한국에서 돈 한 번 안 벌던 놈이 내가 일부러 서울에서 과외도 내가 마련해 줬거든. 내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안 한다 했거든요. 간다 하다가 막상 갈라 되니까 귀찮아가지고 안 간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돈 10원 한 푼, 10원 한 푼 아니구나. 우리 아들이 딱 한 번 번기고 난 수능 끝나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제 그 수능 치기 전 이제 해가 되면 3학년이 되면 거의 바이블처럼 다루는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그 기출 문제집 가운데 가장 베스트셀러가 자이스톤이라고 하는 수능 기출 문제집이 있는데 우리가 수능 치고 나서 이제 그 자이스톤의 필자를 꼽혀가지고 수능 문제를 해설하는 거죠. 그 해 수능 문제를 과목별로. 그 이제 그 최상위권 상위 뭐 1% 안에 드는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업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고등학생이 되면. 오르비 소프트무스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에서 이제 상위권 학생들 대상으로 필자를 모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당첨돼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 엄마가 이제 한국지리 선생이니까 우리가 한국지리 수능 문제 해설을 했어요. 사탐은 20문제씩 나오는데 20문제를 해설하고 그때 10몇만 원 벌었지. 참고서 그 자이스토리 보면 고3들 다 하는데 자이스토리 제일 앞 표지에 보면 그 문제를 해설한 영광스러운 수험생들 사진하고 출신 이런 게 다 학교 출신 진학한 대학이 다 있다니까. 와, 언제 애들 고3 되겠노? 지금은 이제 우리는 사진은 없죠. 이제 몇 년이 흘렀으니까. 항상 신빙들이 이제 원래 대학 들어가는 애들이 사진하고 실리고 우리 애들은 이제 그냥 이름하고 지나가는 학교 이런 거만 합니다. 그때 처음 10몇만 원 벌어본 거 다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조사해보니까 뭐 시드니 가가지고 식당에서 그릇 닦고 이런 거 하면서 손톱도 빠졌다 하고 수기에서 그런 거 읽었나봐. 거의 번쩍 나가지고 이제 갑자기 교환학생으로 바꿨어요. 워킹홀리데이에서 교환학생으로. 그 지금 제자하면 이제 뭐 하겠다고? 토플 공부하겠다고. 교환학생 가려고 하면 토플 점수가 필요하니까. 그 학점도 세탁해야 된대. 그러니까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겠죠. 1학년 때 야, 뭐 맨날 홍대 클럽 돌아다니고 이랬다고 학점이 개파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애들 말 들어주면 돼요. 듣고 막 놀래가지고 막 미쳤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애 마음 상하고 애 엄마한테 아무 할 말 못하고 뭐 조금만 뭐 이야기하면 찌라하고 막 이러면 이제 애들이 말문을 닫죠. 그래가지고 소통이 막히고 그래요. 애들 말 하다 그냥 들어주고 진지하게 대충 들어주지 말고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러면 애들도 엄마 앞에서 마음껏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표현하다 보면 지도 알아요. 이거 택도 아니다. 이거 택도 됐다. 뭐 이런 거 알죠, 애들이. 근데 우리가 그거 택도 아니라 하고 막 일일이 막 엄마 점수 깎이고 애 마음 상하고 소통이 점점 막히고 이런 거예요. 그 지금 교환학생 한다고 이제 여기 이번 주까지가 이제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 그래. 교환학생 가서 이제 열심히 하려면 교환학생 갈 자격을 얻어야 되니까 학점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학점에 따라서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가느냐 주립대학을 가느냐 뭐 아니면 지방대학 가느냐 이게 학점에 달려있고요. 토플 점수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하고 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전에 여행을 가고 싶다. 지금 우리의 카카오톡 상태의 메시지에 보면 여행 가고 싶다 해서 그 직업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어요. 돈 드는 일은 직업만 하고 정신적인 이거 뭐 힐링이나 이런 건 이제 저하고 이렇게 하고 돈 드는 문제는 뭐 홍콩 갈까 하고 자기는 대도시를 가고 직업만은 터키를 가라 하고 우리는 홍콩 가고 싶다 하고 그 엄마가 200만 원 줄게 하니까 200만 원 되겠나 하고 오늘은
진짜로 집중. 네. 오늘 보니까 뭐 처음 나오신 분 없네. 그러니까 뭐 그전 과정은 새로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뭐예요? 집중 느낌인데 간단히 사진 찍었어요. 아니에요. 아까 오늘은 사진 안 찍어? 12강 집중 듣기 이렇게 화면 딱 나올 때 찍어야지. 그래가 자들한테 보고할 거 아이가. 돈 버는데 목자가 어디 있노? 찍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좀 잘 나오게 찍어. 스마일. 그래. 엄마도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 찍고 그래. 쌤 다시. 간단히 요 와서 앉아, 요 앉아있다가 엄마도 웃을 때마다 사진 좀 찍어. 어? 싫어한다고? 앞면 나오는 거 싫어해요. 아니 공짜로 강의할 때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 엄마가 가스 보니까 맨날 저거 아들 얼굴은 너무만 잘 찍어 올리더라. 자기들 얼굴은 안 찍어 올리고. 그래 자존감이 부족하나. 선생님 한번 봐주시고. 자존감 키우고 싶으면 심화가 더 심화가. 전에 말씀드렸나? 어떤 분들은 뭐 솔직히 강의만 들어도 떡을 친다, 그래, 뭐 됐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마음이 더 가난하고 이런 분들은요, 내가 이제, 솔직히 출신 엄마들, 출신까지 이상하네. 엄마들하고 이제 성경 모임을 몇 개 하거든요. 그 시간 있으면 거기 나와서, 이제 말은 뭐 성경 공부인데 성경은 텍스트 핑계죠, 핑계. 정말 이렇게 아이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 또 자녀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거쳐서 제가 화요일 날 오전에 여기 어디죠? 월성동 신월성 지구에서 화요일 오전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요. 거기 오는 분들은 99% 호시오치에서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 그리고 목요일 오전에는 저 동구 지묘동 팔공산 밑에서 하고요. 텍스트가 다 다르죠. 진도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 저 겸이 엄마가 대구마음에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글을 쓰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 분들이 여기도 많이 오시지만 직장 다니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직장 다니는 분들을 겸이 엄마를 통해서 제가 몇 분을 상담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겸이 엄마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있어서 직장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 모임 걔가 금요일 저녁에 오늘 저녁에 요거는 이사는가 겸이네 집에서 효성타운 여기 제가 세 개의 정기 모임이 있어요. 솔직히 하니까 4개의 정기 모임이죠. 그럼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심심하면 나오보세요. 금요일 저녁 모임은 성경공 모임이라기보다는 제 멘토 있죠. 네. 기억연마에 뭐 자기가 저를 멘토라고 여기가 참 감사한데 또 저는 저의 멘토가 있어요. 제 스승이라고. 제 멘토가 이제 쓰신 책을 가지고 이제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모임. 잘하면 2학기가 되면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에서 인문학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혹시 강좌가 개설될지도 몰라요. 제가 3월달에 워낙 강의를 잘해가지고
거기 있는 잠순이 아줌마가 실무자거든요. 그 저를 강의를 지금 하나 기획하고 있어. 주제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이 대구시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특정한 성경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안 되니까 주제를 그냥 인문학 관련된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하려고. 희망의 인문학?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런 책이 있거든요. 유명한 책이 이런 거 베스트셀러 희망의 인문학 이런 거 하든지. 요즘 젊은 말에도 인문학 좋아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도덕경 이런 거 가지고 하여튼 제 이야기는 엄마들을 자주 뵙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집중듣기는 애 잡기 쉬운 이 잠수내 공부법이 하루에 3시간 노출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죠. 하루에 3시간 노출이라는 것이 이거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다른 사격을 받거나 해도 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표를 전에 한번 보여드렸나? 항상 엄마들이 이제 이 학습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가면요. 이 세 가지, 그 아이들 학습의 세 가지, 그 토대가 되는 세 가지 영역. 행복한 책 읽기,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 그리고 영어의 노출,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항상 균형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키워야 돼요. 유딩 때부터. 그리고 학년이나 아이의 성취 정도에 맞게 이 세 가지를 배합을 좀 달리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리 같은 거 할 때 뭐 그런 거 하나? 재료들을 배합을 좀, 배합 비율을 좀 달리 해서 전혀 다른 요리가 되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잔유교육이라는 것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요. 길게 보고 가는 마라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 탁 때치우고 우선 이 세 가지가 되면 학습 영역에서 아이들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고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이 무너지면 어려워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 항상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작년 1학기 때는 수학 공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학기에 그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말한다 하더라도 엄마들은 항상 염두에 뭘 둬야 돼요. 하루 일상을 살 때 이 세 가지 영역의 균형, 예를 들면 유아 같으면 당연히 책 읽기를 가장 높은 이렇게 관심, 주된 관심을 행복한 책 읽기에 둬야 되고요. 수학 공부는 거의 안 해도 되고 유아기 때는 영어는 뭐 정불안하면 이렇게 조금 노출시키고 뭐 이런 거, 뭐 DVD 같은 거 딱 봐도 되지. 그 보더라도 애니메이션 아주 초보적인 거 뭐 이런 걸 본다든지 그런 정도로 하고 어릴 때는 학습 영역에서는 좋은 그림책을 잘 찾아서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소통하는 작업 이걸 항상 해야 되죠. 자 이게 만약에 5학년이다 이러면 좀 달라지죠. 책 읽기를 당연히 잘해와서 5학년 때 책 읽기 습관에 대해서 참 좋지만 자 5학년쯤 되면 이제 영어를 본격적으로 올인해야 될 시기예요. 제대로 하려면 사춘기가 지나서 어느 습득장치, 레드라고 하는 어느 습득장치가 사라지기 전에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이제 하루 3시간 영어의 노출 이걸 이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나머지를 이것과 관련해서 배열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항상 요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게 삼각 트라이앵글인데, 요 세 가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어느 한 분야가 무너지면 참 어렵죠. 특히 이제 어린 시절에,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좋은 어린 책 읽기,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학습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뭐 책 읽기 이야기하면 여기 어린 서점이니까 너무 이렇게 상업성이 노출될까 봐 좀 걱정도 되는데, 어쨌든 책 많이 팔린다고 저한테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 단지 제가 해보니까 엄마들이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특히 어릴 때, 유아기 때, 초등 저학년 때 너무 이렇게 엉뚱하게 책 읽기가 아이의 친구 가족이 하는 작업과는 좀 동떨어진 이런 걸 엄마들이 많이 하더라고. 다 막 이렇게 전집 사줘놓고 막, 뭐, 그게 다 안타깝기도 하고, 그걸 얼마 못 가니까. 그래서 책을 한꺼번에 막 사재지 말고, 아이 손을 잡고, 우리 서점에 와서 일주일에 몇 권씩만 사가라니까. 솔직히 너무 부자되게 하지 말고, 일주일에 몇 권씩만 사서 읽고 나면 또 오고, 또 읽는 걸 잘 관찰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떤 작가의 그런 책을 좋아한다, 또 어떤 장르의 책을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이제 주의 있게 살핀 다음에 아이에게 맞는 책을 잘 골라주는 작업, 이걸 우리말 그런 책부터 해야 되죠. 그래야 오늘 하는 집중 듣기에서도 우리 아이가 어떤 것을 듣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엄마는 특별히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이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5학년 중학생이 되면 우리 아이한테 무슨 책을 읽게 될지 대책이 안 써요. 그래서 그때 되면 뭐 빠이빠이지. 우리 교회 어떤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얘는 내 강의는 한 번 안 들었는데 어떻게 뭐 하여튼 교회 다니까 내보고 오빠 하면서 맨날 물어보고 막 이랬어요. 이 여자아이가 굉장히 성실하긴 한데, 처음에는 이제 잘 어떻게 엄마가 공식해야 될지 잘 모르고 엄마 아빠가 맞벌이하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성실하긴 한데 굉장히 이런 균형 잡힌 이렇게 학습에서 균형 잡힌 공부를 잘 못한 편이죠. 그래도 이제 성실하니까 학교에서 늘 좋은 성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중학교 가가지고도 영일여중 가가지고 여학생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잘 봤는데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수학 공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 공부, 이걸 제대로 못한 거라. 그래가지고 수학시험만 치면 고전한 거예요. 죽을 쓰고 시험장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형편없는 점수를 받고, 다른 거는 거의 뭐 늘 전교권인데 이놈의 수학만 맨날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안 돼가지고 얘한테는 중학교 때 뭐라고 좀 했는가, 니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 공부 하지 말고, 왜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미 늦었고, 하지 말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학교 수학 공부만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겁도 없이 이제 제 강의를 어디서 듣고 뭐 A급 수학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다 접고 아주 쉬운 이제 학교 수학 교과 과정대로, 학교 진도대로 내신 수학 공부만 계속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3월 2학기 때 성적이 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자신감 좀 회복해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가서 잘하고 있는데, 어제 문자 왔어. 엄마가 카스 몰래 훔쳐보고 있다고 하면서 내 걸 한 번도 안 다는 거지. 그래서 뭐 사진을 한 장 보내더라고. 보니까 사진이 뭔가 신문을 찍은 사진인데요. 신문에 무슨 신문 주체 전국 고등학생 논술 경시에 대해서 얘가 전국 대상을 받았어. 그래서 내보고 고맙다고. 갑자기 오빠 생각이 난다 하면서, 내가 뭐 논술 대상밖에 한데 아무 공헌을 한 게 없는데 이게 내 속으로 저런 딸 자랑하려고 지금. 그래서 저한테 이제 늘 마음껏 자랑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내가 좋은 일 생기면 저한테 자랑해요. 남자한테 자랑하면 욕먹어. 뒤에서 욕하고 이런다니까.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진짜 마음껏 기뻐해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뭐 같이 기뻐하고 대단하다 하고 막 니도 뒷발에 사냐고 수고했다 하고 그러니까 한 말이 자랑하려고 말하는 건 아니고 뭐라 하는가 하면, 오빠가 옛날에 명예 키우면서
어린이 서점 다니면서 책을 꾸준히 읽고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6학년 때부터 이 신문을 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옛날에 책 읽기 강의 같은 거 가끔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좋은 책을 자꾸 읽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빠가 보는 종이 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TV 프로그램 찾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이게 점점 관심이 넓어지죠. 그리고 얘가, 이 여학생이 6학년 때부터 의외에 흉내내가지고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 덕분이네. 그러니까 무슨 신문사에서 주최한, 그거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 무시하지 말고 좀 잘 들으라고. 이 세 가지를 항상 놓치면 안 된다.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자, 이제 집중 듣기인데, 전에 제가 적응 과정, 발전 과정, 심화 과정, 보수 과정, 잠수에서 이렇게 네 과정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솔빛 엄마는 터잡기, 소리 잡기, 의미 잡기, 그 다음에 말하기,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고요. 이제 잠수의 텍스트를 이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 적응 과정에서 잘 봐요. 적응 과정의 핵심은 듣기잖아, 듣기, 그죠? 다 할 테고, 듣기를 뭘 주로 하는가 하면 DVD 보기를 하는 거죠. 흘려듣기를 하는데, 흘려듣기의 주요한 그 매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DVD 보기가 가장 일반적일 것이다. 그리고 함께 집중 듣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 잠수여행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DVD 보기와 함께 집중 듣기를 최소한 5분 정도 이렇게 시작한다, 이런 말씀 드렸고, 또 적응 과정뿐만 아니라 그 다음 과정이 발전 과정인데, 발전 과정에서도 DVD 보기와 함께 집중 듣기를 하는 거죠. 적응 과정에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만약에 잘 따라서 적응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집중 듣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할 수 있게 돼요. 아이들 물론 학년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일반적이라면 이게 이제 DVD 보기와 함께 이 잠수여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나머지 3시간 노출 가운데 나머지는 그 재밌는 DVD 소리 녹음한 거라든지, 화장실에서 뭐 물 키면 자동으로 소리 흘러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자투리 시간도 채우고, 밥 먹을 때 뭐 틀어놓는다든지 이런 걸로 채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응 과정과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핵심적인 이 두 가지가 흘려듣기와 집중 듣기예요. 책 읽기는 뭐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쉽지도 않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책 읽기는 뭐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잠수에서는 뭐 시운책 천권 읽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책들 막 열심히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막 읽고 적고 막 또 잠수에 가면 그 막 기록도 하고 막. 옛날에도 우리말 책 가지고도 그런 거 했어요. 잠수에 책벌레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우리말 책 읽으면 쪽수, 제목 이런 거 막 적어 올리는 거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잖아요. 안 읽어도 막 적어 연다니까, 애들이. 서로 경쟁하니라고. 뭐 잠수에서 내가 제일 책을 많이 읽었다 하면 막 대그래프 막 올라가. 그럼 뭐 경쟁하게 해가지고. 책 읽기는 안 읽거든. 정 불안하면 어느 정도 좀 했고, 학년도 좀 있고, 정 좀 찝찝하면 파닉스 같은 거, 의학습서 같은 건 뭐 해도 괜찮죠. 근데 이런 건 이제 학년이 높아져서 하는 게 훨씬 좋고요. DVD 보기를 충분히 하고, 귀가 뚫려서 그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다음에 의학습서 같은 거 코스로, 프레벨 빌딩 같은 데 가면 영어 한쪽 벽에 보면 전부 의학습서,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뭐 제목도 뭐 복잡하고 많죠. 그 제일 유명했던, 잠수에서도 유명했던 뭐 보캐브러리 커넥션, 뭐 하여튼 보캐브러리라는 단어들하고 전부 의학습서들, 아주 뭐 초등학생도 쉽게 할 수 있는 의학습서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방식으로 시작해서 뭐 얼마 안 된, 그리고 뭐 학년도 어리고 이러면 다른 데 너무 신경 써가지고 애들한테 여러 가지를 많이 하게 하지 말고요. 그냥
DVD 보기 하고 집중 듣기 하는 거죠. 우선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집중 듣기 왜 하는가 하는 거죠. 우선 집중 듣기 뭔가 하면요. 이런 거지, 이런 거. 예를 들면 자, 이 호리드 헨리 시리즈인데 이게 이제 잠수에서 가장 유명한 집중 듣기 매체 중에 하나죠. 여기 보면 뒤에 이거 뭐야 CD가 달려 있어요. 이 CD에는 이 책을 읽어주는 성우의 녹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펴서 이 녹음 이 CD를 틀어놓고 자, 이 텍스트를 처음에는 연필이나 손으로 이렇게 성우의 소리가 흘러나올 때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손과 눈으로 이렇게. 이게 집중 듣기죠. DVD 보기하고 좀 다르죠. DVD 보기는 소파에서 뒹굴든지 랩을 하든지 뭐 장난을 치든지 마음대로 하면서 소리가 귓전에 스쳐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냥 자연스러운 노출이라고 한다면 이 집중 듣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렇겠죠. 아니 앉아가지고 생판 모르는 말을 영어로 막 시불랑거리면서 읽어주는데 그걸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따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선 엄마들이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집중 듣기를 왜 하는가.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발음과 억양을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 거죠. 뭐 DVD 보기나 이런 걸 통해서도 당연히 발음과 억양이 좋아지겠지만 이 책 샀나 몰라. 이것도 안 사고 뭐 이렇게 하려고 차마 생각은 안 하겠지. 근데 안 사더라 이거. 잠수의 아이들이 소문난 영어 공부. 지금 이거 제가 1권이죠 1권. 인문 로드맵. 처음 시작해서 한 1, 2년은 뭐 인문 로드맵만 해서 떡을 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실천 로드맵도 있어야 되죠. 꼭 사가지고 갖고 있어야 돼요. 뒤에 보면 뭐 거의 책의 3분의 1이 교재 소개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야, 요즘도 DVD 20만원 강의 안 듣고 뭐 카카오톡 하죠. 요즘도 영화 다운받는다고 가지고. 이건 나머지 그 영화에서 DVD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죠. 상황 막 이런 것과 함께 시끄럽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발음이 정확하게 아예 귓전에 와서 때려주지는 못해요. 자, 그런데 성우가 책을 읽어주는 것은 훨씬 다르죠. 그러니까 이 집중듣기 하게 되면 당연하게 정확한 발음, 억양 이런 것들이 아예 귀에 와서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듣기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발음과 억양이 좋아지는, 많이 듣게 되니까 더 분명해지고 좋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징적인 파닉스를 대체하는 거죠. 엄마도 불안해가지고 파닉스를 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물론 윤순영 할 때 파닉스를 했어요. 근데 잠수에 수많은 아이들이 파닉스를 안 해. 그리고 미국에서도 전에 말씀드렸죠. 파닉스를 해야 된다는 이론가들이 교육행정의 그 실무자들이 되면 파닉스가 미국 그 언어 교육에 이제 도입되죠. 근데 한 10년, 20년 단위로 그 정책 위반자들이 바뀌어요. 어떤 애는 파닉스 공부 따로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 언어 정책의 실무자가 돼요. 그러면 또 파닉스 안 해. 그러니까 파닉스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왜 우리나라 말을 깨우칠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아야, 어여를 이렇게 따로 다 해가지고 이걸 조합하고 이런 방식도 있지만 이런 거 안 하고 젊은 엄마들 보니까 옛날에 어떤 집에 가서 봤는데 천장에도 막 단어 막 붙여놓고 농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방바닥에도 붙여놓고 막 공간마다 다 단어를 붙여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애가 그 단어를 계속 보다 보니까 한글 배우치대요. 이게 통문자격. 신기한 한글 단어 왜 안 하고 그렇게 해요. 통문자격에. 근데 파닉스는 자 여기 있는 어디 갔나 영어 책을 손가락으로
영어 글씨들을 이렇게 짚으면서 소리를 듣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문자와 소리를 일치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D로 시작하면 읽어주는 사람이 드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리와 글자가 일치되는 이런 훈련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파닉스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파닉스를 대체하는 아주 중요한 효과가 있다. 집중력이라는 것이. 그래도 불안하면 하든지. 파닉스 학습서도 시중에 영어 서점 가면 많이 있어요. 아주 얇은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애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시키면 안 돼. 어떤 엄마들 보니까 초5학년 중학생이 돼가지고도 영어를 예를 들면 한다고 치면 영어 할 게 많죠?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4가지나 돼. 그렇죠? 거기다가 학습서 막 들어가야 되죠. 읽기 학습서. 읽기 학습서는 소위 말하는 독해 문제.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자잘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시키면 애 돌아. 할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죠.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이건 지금 초등학생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다. 나중에 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생쯤 되는데 말이야. 하여튼 파닉스를 대체한다. 집중듣기는 그 영어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소리를 듣기 때문에 글씨와 소리가 일치되는 훈련. 이게 이제 파닉스죠. 그리고 집중듣기 열심히 하게 되면 아주 이 우리 습득하는 영어 방식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석 없이 이해한다. 해석 없이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우리는 촌스럽게 맨날 해석했잖아요, 영어를. 그렇죠? 근데 이건 진짜 뭐지? 좀 이상한 거죠. 제대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읽고 무슨 뜻인가만 해석하고 이러는데 제대로 그러니까 이걸 습득한다고 했죠. 어릴 때 우리가 하던 학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습득하는 방식으로 가면 해석 없이 그냥 영어로 읽는 거라 읽으면 받아들여지는 거지. 자기 독서 수준만큼. 그러니까 이 집중듣기를 하게 되면 우리말 책을 우리 아이들 읽으면서 자기 수준만큼 거기서 뭔가를 받아들이듯이 영어 뭐 지가 직접 읽는 건 아니지만 남이 읽어주는 것이지만 그걸 계속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이게 받아들여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애 키워보니까 이걸 보고 뭐 어떤 튼튼인가 나발인가 뭐 이런 데서는 뭐 직독직해? 직독직해란 말도 사실은 이거하고 비슷하나? 취지는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직독직해 이거 학습하는 것도요 읽고 한 줄 해석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아주 잘하게 되면요 그냥 주르륵 읽으면서 상황이나 이런 게 다 그려지죠. 머릿속에 그려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집중듣기만 제대로 해도 이 상당한 이 능력이 향상돼요. 우리 옛날에 수능 치는 이야기 많이 했죠.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치면 뭘 읽어보면 한 패러그래프당 모르는 단어가 7, 8개 이상 나온다니까. 그럼 옛날에는 뭐 어떻게 했어요? 독해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찾죠. 사진 찾고 막 단어장에 정리하고 막. 근데 이거 주르륵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해석 없이 내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단어 안 찾아도 정답은 다 모른다니까. 밑에 문장이 쫙 주어지고 패러그래프 주어지고 밑에 3문제, 4문제 나오니까 내용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밑에 뭐 나오는 몇 가지 문제들을 금방 정답 찾아내요. 미국에 살다 온 애들은 얘네들이 문법은 틀려도 이건 귀신이잖아, 귀신. 미국에서 한 10년만 살았대. 그래? 근데 미국에 10년 살다도 우리나라 수능 만점 받기 어렵대. 특히 학교 영어 시험은 더 그렇죠. 학교 영어 시험은 초잡하잖아요. 무슨 구석에서 막 뒤에 만다니까 갈라놓기 나오고 막 얍삽하게 막 이래 이런 얘기 때문에 진짜 영어를 잘해도 우리나라 시험 만점 받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듣기를 꾸준히 하면 해석하지 않고 그냥 우리말 책을 읽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듯이 의미를 받아들이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뭐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전부 관련 있는 이야기지만 읽기 능력이 당연히 향상되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읽는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읽어주니까 자기 리딩
레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어 책을 누가 읽어주니까 그 읽어준 걸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읽기 능력도 향상되는 거죠. 작년 가을에 우리말 책, 행복한 책 읽기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책 읽어주기가 책 읽기를 뭐 한다고? 네, 입만 안 책 읽어주기가 책 읽기를 좌우한다. 아이들 책 읽는 능력은 한글 안다고 막 네가 읽어라 하고 이래가지고 향상되는 게 아니고 엄마는 아이보다 리딩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로서는 못 읽고 초등학교 1학년이다.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는 수준의 책이 있다. 그죠? 이건 애들 스스로 못 읽어 뜨등거리다 내용도 파악 못하고 막 답답하고 힘들기만 하죠. 근데 엄마가 이걸 유창하게 읽어주면 아이들 그걸 듣고 이해하는 건 훨씬 쉽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자기 읽기 능력도 향상되는 거야. 그래서 책 읽어주기가 책 읽기 능력을 좌우한다. 이거 EBS 다큐멘터리 나온 거라 했죠. 학교라 보신가 10부작에. 그때 뇌에 무슨 뭐 있다 했죠. 뇌에 듣는 영역, 메로카 영역, 또 듣고 그걸 소화해서 말하는 능력, 베르는케 영역, 이렇게 뇌에 그런 부분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준 것을 많이 들은 아이가 책 읽는 것도 잘한다. 그래서 우리말 책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책 같은 걸 꼬마들한테 막 읽으라 하면 안 돼. 한글 안다고 읽으라 하고 또 읽으면 자랑스러워하고 이럴 일이 아니고, 그죠? 읽을 줄 알더라도 엄마들이 자꾸 읽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되면 엄마들보다 이제 읽기 능력이 향상되면 애들이 책을 뺏어가요. 엄마 읽어주기 답답하다고. 그때까지는 자연스럽게 읽어주고, 또 엄마들 목 아프면 아빠하고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해서. 자, 영어도 마찬가지죠. 이 집중 듣기도 우리 아이들은 아직 영어 초보지만 성우들이 그 원어민의 발음으로 책을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자꾸 들으면 우리 아이 자신의 읽기 능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향상되는 거죠. 이건 뭐 우리말 책 읽기나 똑같이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뭐 좀 안다고 이제 네 DVD도 뭐 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라 하면서 뭐 던지주고 뭐 이거 하면 안 돼. 왜 스트레스만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실수하는 게 우리말 책 읽기 할 때 그림책 같은 거 읽을 때 이제 한글 좀 가르쳐주고 신기한 한글나라 맨날 해가지고 좀 깨우쳐놓고 난 다음에 이제 네가 읽어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한글을 아는 것하고 책을 읽는 건 전혀 다르다. 여러분들 영어 알죠, 영어? 그래서 중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영어 알 거 아니에요. 자, 영어책 하나 주고 읽으라 할까? 이거 한번 읽어볼래?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본인도 여기. 막 스트레스 막 받죠, 버벅거리고. 그래서 그렇잖아. 뭐 우리 애들 어떻게 했어요? 한글이 조금 깨우쳤다고 막 한글 책 읽으라고 던져주고 막 엄마 바쁘다 하고 막 엄마 청소해야 되니까 네가 알아서 읽으라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읽기는 게 항상은 좀 어려워집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집중 듣기가 좋은 점이 뭔가 하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어떤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좋아하는 장르가 있죠. 어떤 아이는 문학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뭐 소사이어티를 좋아하고 뭐 어떤 아이는 과학 분야를 읽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이 집중 듣기를 하게 되면 애가 지가 좋아하지 않아서 읽기 싫어하는 분야는 자연스럽게 성우가 읽어주니까 그 읽기 영역의 다양화 이걸 이제 확보하는 게 참 좋죠. 그래서 옛날에 현우 엄마 보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 매체에 이거 집중 듣기 교재 이야기 할 때 하겠지만 그 외국 초등 교과서 같은 거 있거든요. 여기 밑에 두꺼운 책들. 저런 거 보면 이제 문학, 이거 리터시 주로 문학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를 하게 하고 싶으니까 영어 읽기를 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 영어 서점 가면 사이언스 있거든, 사이언스. 외국 초등 교과서 수입해온 것 중에 사이언스도 있고 소사이어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언스 같은 거 사가지고 거기 CD를 틀어놓고 집중 듣게 하는 거야. 그러면 문학 분야에 지우치는 단어, 실력, 그죠? 이런 것이 이제 보완되는 거죠. 그래서 이과를 갈 애들 같으면 또 똑똑하고 이래가지고 뭐 아이리그를 보여주겠다. 이러면 초등 교과서 가운데 사이언스 이런 걸 이제 사다가 그 CD를 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영어 단어가 아이들이 듣게 되는 어휘들이 여러 영역에 걸쳐서 있게 돼요. 또 소사이어티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과목의 외국 초등 교과서들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건 쉽지 않지만 이거 집중하기 쉽지 않죠. 모르는 말을 앉아서 듣고 쓰려고 하니까. 근데 뭐 억지로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집중력이 향상돼요. 딱 앉아서 이거 DVD 보기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딱 책상에 앉아서 책을 딱 펴고 처음에는 애가 익숙해질 때까지 손가락이나 볼펜으로 딱 따라 하다 보면 모르는 말이니까 어떻게 돼요? 잠시 한눈 팔면 이쪽 읽어주고 있는데 아는 여기 있다니까. 가면 옆에서 엄마들이 꽉 질러야죠. 정신하지.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처음에는 엄마가 옆에서 같이 해야 돼요. 주의사항. 첫 번째가 엄마가 아이하고 함께 해야 돼요. 이 집중력기는. DVD 보기는 그냥 이 책에 다 나오는데 왜 적노? 나 이해가 안 돼. 진짜 책 안 살라고 적나? 어? 아니 열심히 뭐 수업 성실하게 수업 받는 건 참 좋은데 책이 다 있다니까. 내가 묻히니까 이거. 엄마도 팔도 아프고 엄마가 아이와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거죠. 해보면 진짜 어려워요 이거. 자꾸 놓쳐 처음에는. 근데 대부분은 초등 한 3, 4학년쯤 되면 대부분은 일주일만 되면 이제 안 놓치죠. 놓쳤다가도 잠시 한눈 팔았더라도 번쩍 정신 차리고 보면 지금 성우가 읽어주는 데를 딱 찾는다니까 귀신같이. 이게 파닉스가 훈련이 돼서 그래요. 이런 거 경험해보면 이제 놀라운 효과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읽어준 걸 놓쳤는데 화들짝 놀라가지고 찾으라 하면 금방 찾는 거야. 어떻게 금방 찾겠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소리와 이 문자가 일치되는 이런 게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그래가지고 늦어도 한 달, 보통은 일주일 정도 있으면 지가 이제 알아서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으로만 따라가면 되죠. 눈으로 따라가면 엄마들이 감시하기가 어렵지. 감시를 좋아하는 엄마들은 볼펜으로 이렇게 팔아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반드시 같이 해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5분도 안 돼서 잤다니까. 나는 책상에서 하고 나는 이제 애 침대에 누워가지고 텍스트 없이 들었거든. 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자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 하나도 안 들리니까 뭐 시끄럽고 이런. 그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걸 얼마나 어려운 걸 하는지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DVD 보기 소리 잡기와 마찬가지로 집중 듣기도 사실은 물론 파닉스의 훈련도 좀 있지만 주된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의미나 내용에 대해서 안 하고 물을 필요 없다는 거죠. 스트레스 주지 말고 의미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아니다 이건. 이것도 넓은 의미의 소리를 얻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의미나 내용을 아이들이 알고 들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주지 말 것. 이게 학원 수업하고 다릅니다. 학원에서 학습하는 방식은 현재 나가는 진도나 커리큘럼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도를 나가야 되는 이런 것이지만 이건 전혀 그거하고 달라요. 많이 이렇게 노출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용 파악이나 이런 것도 점점 향상되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집중 듣기를 하는데 내용을 다 알고 듣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거 뭐지? 그래요. 억지로 아이들로 하여금 이건 같은 의미인데 억지로 아이들로 하여금 그걸 다 이해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듣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정찬용 알아요? 세대가 진짜 다르다. 그 영어 공부 방법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정찬용의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몰라. 야, 세대가 진짜 다르네. 신세대네.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을 확 들었다 놨다 했는데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 줄여서 영절하. 그 책에 테이프가 하나 딱 달렸어요. 이 사람의 방식이
뭔지 알아요? 테이프 하나를 다 들릴 때까지 듣는 거라. 다 들릴 때까지,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계속 듣다 보면 들린다는 거라. 그러니까 성인들은 의지가 있으니까 실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찬용 씨의 방식으로, 정찬용 씨도 그렇게 했고 방식으로 따라한 사람들 중에 이재용 할아버지라고 있어. 이재용 할아버지 290 몇 시간 만에 귀를 다 그것도 책으로 나왔잖아. 이 할아버지도 이제 정찬용 씨 좋은 대로 한 테이프를 가지고 막 주구장창 넣는 거라. 막 뽕을 뽑듯이 막 이렇게. 자, 어른들은 지가 영어 회화가 목숨 걸 일이니까 이렇게 의지로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성인들은.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이거 완전 쥐약이지, 쥐약. 그러니까 절대로 한 테이프를 완전히 뭐 이해할 때까지 들으라, 완전히 소리가 들을 때까지 들으라, 이런 식으로 절대 안 한대요. 이 말이 그 말이죠. 단순 반복을 엄마들이 아이들에 강요해가지고, 특히 막 완벽을 기하는 엄마들, 살림 살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형 엄마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 오형 손들 오형. 오형 엄마들 특수교육을 좀 받아요. 아, 진짜요. 물론 다른 혈액형들도 다 더럽지만 오형은 특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틀이 잡고 있어. 자기는 틀이라고 인식도 못하는데 보면 틀이 딱 생긴다. 그래 그 틀 안으로 사람을 자꾸 집어넣어요. 이게 안 들어오면 막 애가 특히 안 들어오면 막 미치고 환장하지. 어찌 하는지 이걸 막 잘라가지고 네모 상자 안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게 이 오형인 거야. 애가 어릴 때는 엄마 마음대로 되지만 오형 엄마는 또 실족하죠. 그래서 오형이 사회생활 잘 못해요. 관계를 잘 못해요. 관계를. 어떤 오형은요 절대로 지가 먼저 전화 안 해요. 오형은 자존심이 목숨이죠. 아닌가? 내가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게 O형이야. 난 B형이야. O형은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B형은 절대 틀 속에 안 들어가려고. B형은 자유분방하죠, 자유분방. 혹시 남편하고 O형, B형 만나면 진짜 재밌는데. 그 시간은 조금씩 늘려가야 되죠.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막 처음부터 20분, 30분씩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제 막 같이 시작하는 아이들 5분짜리 이런 거 해도 된다 했죠. 5분짜리 짧은 거. 5분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학년이 낮고 이러면 5분 정도 시작해서 한 달 좀 하다가 익숙해지면 잠수는 일주일마다 5분씩 늘리라 하는데 한 달 좀 익숙해지면 이제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30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목숨 거는 분도 있어. 왜 실제로 이 잠수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집중 듣기의 의미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집중 듣기 하루에 2시간씩 하는 거예요. 애들이 죽어나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걸 또 가는 거죠. 실제 그런 집도 있고요. 여기 책도 보니까 어떤 엄마는 막 집중 듣기에 목숨 걸었다 하면서 막 지금 자랑스럽게 써는 집도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욕심내지 말고 아이고 하루에 5분 들어가 어느 세월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5분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 아닌 것 같지만요. 제가 수학 공부를 해보니까 내 수학 공부할 때 우리 하루에 4문제씩 풀었다 했잖아요. 4문제씩 풀어도 10달 지나면 한 번 뗀다니까. 대부분 엄마들은요 수학 문제집을 택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다 하는 엄마들이 잘 없어. 막 처음에는 막 문방구 뛰어가지고 막 사가지고 한 100원 몇 건이 하다가 남자가 무쌈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애취한 거 이렇게 뭐 하다치하고 하다치하고 대부분 이렇죠. 저는 이제 그 우리 스승을 만나가지고 제 삶이 안정되고 나니까 뭐 특별한 변화가 없죠. 제가 늘 이렇게 살잖아요. 지금 10년째 매주 나와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제 인생에 특별한 뭐 이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사는 것도 아주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교전하는 딱 택하죠. 그거 꼭 끝까지 한다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거 자녀교육에 먼저 나서기 전에 조울증 치료부터 받아야 돼. 지 내키면 뭐왁 사다가 뭐 문제지 뭐 교본 뛰다가 막 산더미처럼 사다 놓고 막 숲처럼 대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뭘 하나를 해도 옛날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 꼭 그랬죠. 수학의 정석 보면요. 일단은 집합 부분은 새까맣다니까 하루 여름밤 보다 포기하고 보다 포기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또 무슨 자극을 받으면 분기 탱천해가지고 또 정석표가 집합 부분 그러니까 앞부분은 새까맣게 뒷부분은 어렵고요. 엄마들이 삶이 안정돼야 된다. 아니 진짜로 초등교육이 잘하려면 엄마들이 안정돼야 돼. 안정이 잘 안 된 분들은 성경 공부하는데 오라니까 기독교인 대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와가지고 공짜로 앞 들어봐. 뭐 자기도 모사에 안정된다니까. 왜냐면 제가요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서 내게 새로운 가치가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는 남들 쫓아가고 비교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삼다가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이제 제 스스로 만나서 이렇게 그 말씀 쭉 들으니까 제게서 불필요한 것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이것저것 막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엄마들 일단 자존감이 높아야 됐습니다. 그래 행복해지죠. 그리고 나면 아이하고 사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미안해 죽겠다니까 사실.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우준이 잘 못해요. 아니면 엄마 카리스마가 없으면 좋던지. 엄마가 분명하게 카리스마 있고 똑똑해가지고 애를 확 휘어잡아가지고 사춘기까지 쫙 끌고 가는지. 어떤 엄마들은 사춘기에도 애 꼼짝 못하는 애들 있어요. 남자애도. 엄마들이 워낙 막 목숨 걸고 죽이니까. 어떤 엄마들 그런 엄마들이 애가 뭐 조금 반항하는 거 완전히 반죽이 본 거야.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독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 엄마는 내가 뭐 반항하면 목숨 건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애들이 있지. 못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든지. 근데 대부분 그런 카리스마 없죠. 4살짜리하고 싸움이라고 지금. 엊그저께 우리 오후에 어제 누구 차 기다리면서 개면에 집에 놀러 간다고 이제 누가 태우러 온다고 차 기다리면서 우리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2단지 중앙 어린이 놀이터에 내려와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애가 2살짜리 4살짜리 둘하고 놀이터에 놀러 나왔어. 아니 말 것마다 고함이네. 안 됐다 했잖아. 4살짜리 애한테 뭘 줬는데 얘가 더 찾겠다고 이제 지 가방에 뭘 찾으러 가는 거라 하면 찾게 놔둔대잖아. 찾아보고 없으면 지가 포기할 텐데 찾으러 가는 애 보고 막 있잖아. 엄마가 그게 다라고 했잖아. 내가 보기 싫어. 엄마들이 애들한테 말하는 게 완전 전쟁이 그만 전쟁.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하는 게 다 흑하대. 애들하고 무슨 전쟁하더라. 맞아요. 이게 엄마들이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요. 근데 우리 애하고 들어주는 이야기 했죠. 그냥 듣고 있으면 된다니까. 아니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우리 애가 외박 나와가지고 이랬다니까. 집 엄마한테 강아지 사야 된다고 했죠. 내가 강의 때 했나? 강아지 사야 된다고 막 강아지 사진 찍어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막 요만한 거 비싸지 않은 거 몇십만 70만 원씩. 그래 지금 엄마가 지금 걱정이 태산같이 돼가지고 그때 여보 우리 애가 명희가 강아지 사줘야 할 것 같아. 지금 엄마는 그때부터 걱정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때 했잖아요. 야 제대할 때 대박을 생각밖에 있다. 가만히 있거라. 그게 뭐가 걱정이고 이렇게 걱정을 사서하는 하면서 그 시간이 점점 흘러가지고 이제 지금은 강아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지금 토플 공부해야 된다 하면 되니까. 애들하고도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엄마가 막 물론 쉽게 된 건 아니지만
근데 많은 엄마들이 겸이 엄마가 겸이하고 대화하는 거 보고 진짜 부러워하죠. 감동적이기도 하고. 겸이 엄마가 원래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어떨 줄 알아요? 겸이가 내 첫날에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애가 소금에 절인 배추 같았어. 활기가 전혀 없고요. 말도 못하고 처음에 벙어리 장애인인 줄 알았어.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형 병원에 내가 진료받으러 가면서 겸이하고 겸이 엄마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진료실에 들어갔잖아요. 따라 들어갔어. 근데 애가 엄마 옆에 치마에 딱 붙어가 이렇게 꼼짝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형이 얘가 무슨 지체장애야? 지체장애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차를 같이 타죠. 엄마 옆에 딱 붙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엄마가 가서 길을 주게 한 거야. 그랬죠. 근데 기억이 엄마가 지금 막 대구맘이나 이런 데 글 쓰는 거 봐요. 대구맘뿐만 아니라 카스에도 그렇고 글 쓰는 거 보면 내가 읽어봐도 감동적이라 가지고 막 내가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다니까. 전혀 다른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겉으로 쉬운 거 같아요. 사실 쉬운 게 아니고요. 또 댓글 다른 분들 보니까 우리 아이의 미래도 언니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나? 겸임마는 한 게 7년 전에 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목숨 걸고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는데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계속 듣는데 뭐 임자고 저도 그렇잖아요. 저는 진짜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겸손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경대학교 서점을 했다 했어요. 이야기했나? 네. 사회과학 서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문과공부 잡혀가고 그랬는데 서점을 했다는 말은 내가 상당한 책들을 읽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제 안에 소화돼가지고 제 포부가 꿈이 그거였다니까. 혁명가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 다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건 뭐 어림도 없는 일이죠. 진짜 저는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내 가치. 그런 사람 많죠. 엄마는 뭐 요즘 뭐 영화하면서 뭐 이문화원에 보낸다 이카더라. 미문화원 있지도 않은 미문화원에 보낸대. 진짜 미문화원은 옛날에 저 삼덕동에 경대병원인데 거기 있었어. 그 내가 왜 기억해요? 거기다 맨날 화염병 던졌거든. 진짜요. 우리 미국을 타격한다고 특히 주사파 애들도 봐야죠. 주사파 애들은 핵심, 우리나라 문제의 핵심은 미국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국주의 때문이다. 우리 같은 PD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급 갈등 때문이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사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미국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이 우리를 식민지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걸 정치학적으로 신식민지 이렇게 부르죠. 옛날 식민지는 그 나라 땅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고 신식민지는 그런 정치적 지배가 아니라 문화적,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 그 나라를 자기 휘하에 두는 이런 이제 새로운 식민 정책을 신식민지라고 부릅니다. 또 맨날 문화원에 진짜로 우리 경대병원 주변에 일부러 딱 서 있다가요. 신호가 딱 터지잖아요. 그럼 전부 활동 들고 가가지고 그 미문화하면 항상 전경들이 방패 들고 서 있었다니까. 하도 우리가 많이 던져가지고. 그리고 옛날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1986년인가?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문화원 불태워가지고 그 부산의 유명한 운동권 문위원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감옥 가가지고 비지기는 거. 그러고 나서 없어졌거든. 하도 활동이 많이 타겟이 되니까 지방도시에 있는 문화원을 다 철수했어. 근데 요즘 뭐 영웅감사 학원이 미문화원 카드 이런 걸 본다. 엄마는 그게 진짜 미문화원인가 싶어가지고 돈 주고 쫓아가죠. 무슨 얘기하는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잠수생을 하려면 최소한 한 2년 이상 해야 되죠. 듣기만 해도 한 2년은 해야 귀가 뚫히거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탄탄대로인데 이렇게 꾸준히 하려면 엄마들이 삶이 좀 안정될 필요가 있다. 심화가 보기 싫으면 정신과라도 가서 조울증 치료하고 이거 좀 안정시켜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고 하다 뭐 때리치 아프고 뭐 뚜껑 열리고 열받고 이러면 안 돼. 아니면 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저한테 오든지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괴롭혀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내 시어머니가 왜 괴롭히는지, 괴롭히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줄게요. 이거 했죠, 이거. 5분씩 느려서 30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 집중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더 욕심내지 말고, 물론 한 6학년 중학생쯤 됐는데 애가 영어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성취를 보인다. 자, 이런 아이들은요, 가만히 놔둬도 지가 해리포터 원서 1절, 그런 애들은 뭐 3분 정도 제한 안 해도 이미 그 수준이 되면 이제 영어를 자유롭게 하는 이렇게 적응 과정이나 발전 과정을 넘어서는 거죠. 그때 되면 알아서 이제 지금 30분 있든지 하루 종일 있든지 그래, 지금 원하는 얘기 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내기만 말하랬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 꾸준히 하려면 엄마들이 안정돼야 되고, 또 아이도 좀 아이가 하기 쉽고 편한 그런 텍스트 교재는 좋겠다. 남들 막 어려운 거 한다고 꼭 다 어려운 거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애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 교재를 계속 한 교재를 고집하면서 꾸준히 하란 말이 아니고, 교재는 여러 번 바꿀 수 있죠. 예를 들면 이거 하다가 끝나면 저거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 같으면, 우리 아이는 그 당시에 이런 좋은 교재들 수입되거나 이러지 않아가지고 국산 교재 중에서 막 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국산 교재들은 대부분 한국 해석도 있고요. 막 중간중간 질문 있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어 교재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교재들을 집중 듣기 교재로 삼기에는 참 어렵다. 이건 일찍 시작하면 대피고 당피고 없다. 내 말이 아니고 여기 다 있는 말이야. 잠수에서 그래서 유아들에게 절대로 집중 듣기를 권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줄 알고 지금 내 새끼들 안 하고. 여기 있잖아요. 잠수내는 유아기 어린이들에게는 집중 듣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잠수내 영어 학습법이 알려지면서 6살 아이에게 집중 듣기를 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무언가 잘못한 것을 듣기 그냥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용을 모르고 듣는 집중 듣기는 큰애들에게도 힘이 드는 일인데 더군다나 유아들에게는 고문입니다. 효과도 그다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집중 듣기 과정은 우리말과 글을 완전히 쓸 수 있고 우리말이 충분히 소화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잠수령을 일찍 시작 안 해도 된다 했죠. 그 전에 오히려 우리말 책 읽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공부는 그 아이의 총체적인 실력을 넘어서지 못해요. 영어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보니까 집중 듣기 막 싫어한다 이런 애는 한국만 해도 미안합니다. 오늘 뭐 공부에 취미 없는 애들도 있다니까. 그렇죠? 그거 인정해야 되고, 인생은 뭐라고요? 때로는 내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애 공부 능력 이런 거 받아들여야 돼. 엄마 뭐 애통해가지고 막 누구 닮은 녹하고 멍거리 지금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영어를 예를 들면 애들이 어려워한다. 이건 총체적인 나의 학습 능력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애들이 받아들이는 어려워한다. 그러면 이거 우리한테 잠수내가 안 맞아서 그런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학원 보내보는데 학원 보내면 돈 들고 결과는 나중에 똑같아요. 물론 젊으니까 해보긴 해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아이의 총체적인 학습 능력의 향상,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걸 일반적인 엄마들의 말로 하면 그릇을 넓히는, 그릇을 키우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해야 그만큼 영어를 하게 돼요. 그 아이의 총체적인 학습 능력만큼 다른 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물론 예외적으로 영어, 특별히 언어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있긴 해요. 다른 분야의 능력에 비해서 특별히 언어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고, 일반적으로는 그 아이의 학습 능력만큼 결국하게 되는 거니까 너무 일찍 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릴 때는 주로 이 아이의 총체적 그릇을 넓히는 작업, 책을 읽어서 책을 많이 읽어주고 이래가지고 우리말 제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
집중하는 힘, 판단하는 힘, 뭐 이런 거 있죠. 체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많은 덕목들이 있어요. 그 덕목들을 충분히 향상시키고 나서 잠순의 이 방식으로 영어에 집중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유아 때는 절대로 집중 듣기를 하면 안 돼요. 정부라니까 유아 때 영어를 접하게 하고 싶으면 애니메이션을 보고 짧은 동안 DVD를 보고 이런 거는 몰라도 분명히 익혀도 유아 때 애들 된다고 집중 듣기 하는데 짧은 걸 한다. 엄마들 만하게 안 하다가 집중하고 이래가 한 페이지에 한 줄 나오는 거 뭐지? 노무형? 이런 걸 한다고 그건 영어도 아니에요. 노무형 확 갖다 버려. 한 페이지에 한 줄 나오는 걸 무슨 집중 듣기를 한단 말이고 그래가지고 언제 2000시간을 다쳐. 그건 안 해도 돼요. 하겠다는 내가 뭐 말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이씨 벌써 12시다. 교재를 보는데 어떤 교재를 보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주로 국산 교재를 우리가 왜 거부하고 잠시만에 주로 수입 교재를 쓰는가 하면 국산 교재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받는 책이니까 당연히 해석이 들어있죠. 해석이 있거나 학습서처럼 질문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섞여있어요. 그러면 리듬이 끊기고요. 집중력이 언어에 많이 노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꾸 그렇지 않은 교재를 찾고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막 진짜 국산 교재 중에 싸구려 같은 거 있었다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 쓰레기인데 쓰레기. 그 당시에는 교재가 없어가지고요. 어디서 나온 거더라 그때 하여튼 아주 조잡하고 지금 생각도 안 나. 그런 거 가지고 막 한쪽에는 영어고 한쪽에는 한글 해석이 있고 이런 교재였어. 거기다가 테이프 달려있고 테이프에는 한글말이 우리말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이쪽 책은 이제 아예 외면하고 영어만 보면서 테이프 듣고 이런 거 국산으로 만든 거예요. 그때는 없어가지고 인터넷도 발달되기 전에 뭐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같으면 뭐 교재 구하는 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음악 같은 게 안 나와야 되죠. 집중 듣기를 하는 거지. 그냥 소리에 많이 노출되는 건데 이게 주객이 전두돼가지고 뭐 효과음 같은 거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 막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이런 거. 그러면 리듬을 다 끊어요. 듣기 리듬. 배경음악 같은 거 많이 나오고 막 길게 나오고 이런 거. 그런 교재를 피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게 뭐가 있지? 요즘 나온 교재를 제가 몰라가지고 하여튼 알아서 이런 걸 피하고 그리고 속도가 적당해야 되죠. 자, 집중 듣기는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도의 속도로 우리 아이 귀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어떤 특정한 학습자를 고려해서 천천히 읽어준다 이런 건 집중 듣기 효과가 없죠. 예를 들면 분당 100단원 정도 읽어준다 이건 느려 터져가지고 이런 걸 집중 듣기 교재를 쓰면 안 돼요. 외국의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 적어도 이 정도 속도라 해야 되죠. 이게 분당 몇 단원 나는데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분당 150단인가? 리트러시 있잖아요 이거 3학년 거구나. 여기 150단인가 이렇죠. 나중에 이게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 분당 210단어 이렇게 읽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단어 정도면 210단어 이렇게 읽는데 우리나라 수능 영어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 맞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 되죠. 교재가 천천히 읽어주고 이런 거 해가지고는 이 집중 듣기가 의도하는 그런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상적인 속도를 가진 것을 들어야 되죠. 나중에 되면 애들 좀 집중력이 좀 되잖아요. 그럼 매직 트리 하우스 같은 거 넣는다고 잘 안 듣는 애들 있어요. 매직 트리 하우스. 여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 마법의 시간 여행이라는 외국 번역본 있죠. 그게 원전이 매직 트리 하우스라는 건데 이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듣기 교재를 많이 썼죠. 근데 이거 좀 하고 나면 애들이 막 지겹다 하고 막 이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서도 뭐 해야 돼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수많은 교재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되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제도 내 들었는데 비디오 보는데 초등학교 6년짜리 아이가 막 내가 놀러 가니까 그 애가 이제 어제 겸이하고 같이 영화 보다가 막 불만을 토로하더라고. 작년부터 이 DVD 보기 시작했는데 엄마들 막 불평을 하면서 내한테 모자리를 하고 자기 엄마를 모발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1980년대 영화 이런 거 자꾸 보라 해요. 뭐? 그러니까 로렌조 오히려.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막 팍팍 뛰는 신세대한테 우리가 명작이라고 하더라도 옛날에 내가 엄마 세대에 감동을 받은 영화라 하더라도 요즘 아이들하고 정서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이 영화 찍는 기법 같은 것도 많이 변화하고 사실 이런 시대니까. 애들은 특히 거기에 예민하죠. 제가 옛날에 제 실패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운동부 출신이니까 우리 아이한테도 옛날 미국 뉴욕의 신문 배달 청소년들이 신문사 뉴욕타임즈에 맞서가지고 파워투쟁을 벌이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뉴시스인가? 내가 하여튼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나는 그거 진짜 감동적이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이런 거 좀 어릴 때부터 보여주가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항상 지키자 하면서 미국에서 내가 캐나다에서 배달해 왔잖아. 근데 우리 애는 이게 뭔데? 하면서 막 쳐박아 보네. 그래서 돈만 다닌 거죠, 돈만. 물론 그것도 나중에 누구한테 중고로 팔았지만. 옛날에 내가 강의 들었던 엄마들, 지금 이제 40대 후반 된 엄마들이 옛날에 강의 듣고 우리 집에 다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교재에서 다 싹쓸이 갔다니까. 비디오 내가 캐나다에서 아니면 아마존에서 산 거 이런 거 있잖아. 다 반값 주고 다 사갔어. 야, 캡처. 내가 보고 있는 육아서 이렇게 보다가 책상에 얹어놓으면 어떤 아줌마 와가지고 이 위에다 돈 많은다 얹어놓으면 책 가져갖고 우리 애 수학 공부 노트 있잖아요. 다 빌려갔다고 빌려가가지고 아무도 안 갖다 주고. 그래 지금 수학 공부 노트 거의 다 분실했잖아요. 샘플로 다 보여주면 참 좋은데. 자, 이제 교재를 고르려면 이제 어떻게 고르야 되냐 말씀드렸죠.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들 학년이나 시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읽기 교재로 쓸만한 책들이에요. 그림책. 이건 이제 영어로 픽처북이라고 하죠. 저런 거. 여기 있는 게 다 그림책이죠. 여기는 대부분의 외국 창의적 그림책들의 원전. 여기서 애들이 읽었던 유명한 그림책들은 다 이제 DVD나 이런 게 다 같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린 애들이 듣기에는 저런 게 좋고. 예, 그림책. 리더스북은 이제 겸이네 집에 오늘 이거 좀 엄마들 보여주려고 교재를 가지러 가니까 겸이네 집에 있던 책들을 대부분 다 빌려가고 별로 없더라고. 리더스북은 학습자의 이렇게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단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한해 놓은 그런 읽기 교재들 많아져. 리더스북. 단계별로 예를 들면 몇 단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책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리더스북이라고 써요. 이 유명한 시리즈들 많죠. 이 잠수의 책 이거 뒤에 보면 이런 리더스북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여튼 엄마들이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시리즈들이 있어요. 집중듣기 그림책. 여기 있는 리더스북. 여기도 종류가 엄청 많네. 여기 리더스북 보니까요. Learn to read 시리즈, I can read book 시리즈. 이거 들어봤어요? 알지? 이건 옛날 저도 했던 것도 유명한 건데 I can read book. 그림책 다음 읽기 교재도 많이 쓰죠. 요즘 여기 이제 CD가 딸려 나오니까 스칼라스틱 헬러리더도 유명한 거죠. 옥스퍼드 리딩 트리가 있네, 이거. 옥스퍼드 리딩 트리. 이거 얇고 단어를 제한해 놓고 이런 거. 근데 이제, 시간 많이 됐으니까 적절하게 시작한다면요, 사실은, 얘는 다 생략하고, 적절한 시기 시작, 우리말 제게 충분히 한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시작해서 집중을 한다면, 주로 교재는 우선 이거 챕터북. 챕터북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한 책 안에
몇 개의 챕터로 내용이 나눠져 있는 이런 걸 말해요. 외국 책도 보통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챕터 소제목 있고 내용 좀 나가고 또 그 다음 챕터 있고 이렇게 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챕터로 좀 나눠져 있는 이런 거죠. 그림책처럼 그냥 한 내용이 짧게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 좀 길기 때문에 내용의 전환마다 이렇게 화면의 전환마다 이렇게 챕터를 나누는 이런 책들 말이에요. 이 챕터 그 아까 말한 매직 트리 하우스 또 이 잠순에서 지금 하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그 대표적인 교재가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교재 중에 하나가 호리드 헨리죠. 이거 호리드 헨리 시리즈 아니면 주니미 존스 뭐 이런 거 많지만 이런 책도 엄청 많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것 들어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것은 호리드 헨리나 주니미 존스 이런 게 챕터북이에요. 자, 이런 걸 CD를 들어가면서 이제 하거나 좀 더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소설도 하고 뭐 샬롯의 거미줄이나 이런 것도 하고 더 수준이 높아지면 뭐 해리포터도 하고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챕터북 중에서 리딩 레벨이 좀 낮은 거예요. 이런 거 같아요. 저는요 가장 쉬운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우리 할 때는 잠수에서 그냥 무조건 닥치고 초등영어 교과서. 외국에는 초등영어 교과서라는 게 없죠 사실은. 외국의 학제는 우리나라처럼 국정교과서라는 게 잘 없고 그냥 이제 출판사에서 교과서들을 만들어서 학교에 납품하면 교육청이나 학교 같은 데서 이걸 교과서로 선정하면 그 이제 이렇게 교과서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국, 캐나다 같은 데서는 교과서가 없지만 초등학교에서 선정하면 이게 교과서 역할을 하니까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상 초등영어 교과서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초등영어 교과서가 잠수내 때문에 한국이 참 쏟아졌어요. 잠수내 때문에 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언어세상이라는 수입업자가 이걸 처음 수입해 와서 저 엑스코에서 코엑스인가? 서울 코엑스에서 유아교육 박람회 같은 걸 할 때 이걸 소개하고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근데 이게 잠수내하고 딱 결합하면서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애 같은 초기에 집중듣기 할 때 가장 일반적인 교재로 사용되었어요. 가장 신뢰할 만하고 제가 이거 들고 있는 거 이건 이제 스칼라스틱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리터러시 읽기 책이란 말이죠. 리터러시란 말이에요. 이거 말고도 출판사들 많죠. 지금 우리나라에 뭐 들어가 있는 게 스칼라스틱도 있고 하코트라는 출판사도 있고 또 맥밀란이라는 출판사 이거 뭐니? 매크로힐 이거 밑에 이것도 리터러시인데 이거 출판사가 다르죠. 이 매크로힐이라는 출판사 또 하여튼 이런 외국의 유수한 출판사들이 많아요. 그런 출판사들이 다 교재를 이렇게 발간해내죠. 이제 하드커버도 있고 재질에 따라서 뭐 하드커버 뭐 아니면 페이퍼북 이런 건 알죠? 하드커버 딱딱하다 뜻이고 진짜 친절하다. 페이퍼북은요 바로 이런 거죠. 아까 그런 종이가 아주 질 낮은 갱지 외국에는 실용적이라 가지고 책 만들때 이거요 누르띵띵하죠. 자, 이런 이제 그래서 원가를 절감해서 책값이 굉장히 싼데 이렇게 만들어진 책을 페이퍼북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유아들이 가지고 노는 막 그런 이게 뭐지 딱딱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딱딱한 거 이런 걸 보고 보드북 이렇게 부르고 또 예를 들면 그 호가트 섬 같은 것처럼 여기도 있죠. 책을 펼쳤는데 모양이 막 만들어지고 이런 걸 보고 팝업북 이렇게 만들어진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집중 듣기 할 만한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경험마도 그렇고 이런 걸 잘 원하더라 후배들한테. 근데 복잡하잖아요. 책을 고를까 뭐 그러면 닥치고 내가 틀린 이거 하겠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 2학년부터 5학년까지 있거든요. 1학년 건 하면 안 돼. 1학년 거는 1학년 1학기 교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한 페이지에 한 문장 나와 있는 거라. 그래서 1학년 1학기 교재는 1학년 거는 아예 사지 않고요. 2학년 1학기부터 사는데 2학년은 1학기 2학기 두 권으로 돼 있어요. 3학년부터는 3학년도 1학기 2학기 두 개로 돼 있고 4학년 5학년부터는 한 권으로 돼 있어요. 이게 하드커버 되어 있고 양질의 테이프가 딸리기 때문에 좀 비싸죠.
옛날에 우리가 살 때, 물론 이거 학습서도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교과서처럼 한 동화가 딱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질도 좋죠, 이런 거. 한 동화가 진행되고 나면 끝에는 무슨 잡지처럼 이렇게 볼거리라든지 뭐 엑서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식의 활동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과서가 있고 이 교과서를 또 이렇게 다뤄보기 위한 학습서도 있고 이런데 학습서는 필요 없고 우리는 집중 깊게 할 거니까 그냥 이 교과서하고 CD만 사면 되죠. 4학년 거 살 때는 그때 10만 원 넘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문에서 옛날에 할 때는 2, 3, 4, 5 여기 초등학교 5학년은 끝나죠. 2, 3, 4, 5 합해가지고 한 방에 우리 막 할인 30% 받아가 사고 막 이랬어요. 요즘은 봐도 근데 워낙 알뜰해가지고 한 방에 안 사더라. 혹시 하다 말 것도 생각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면 여기 한 동화마다 이렇게 여기서 읽어주니까 여기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들이 다 실려있어요. 유명한 명작 동화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정평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초등학교 읽기 교재니까 가장 엄선된 단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초등영어 교과서 2학년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2학년 거하고 쭉 나와도 저기 3학년 거하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했어요. 어떤 아이는 2학년 거 듣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또 2학년 거 듣고 이런 아이도 있고 아이들 따라 다르죠. B형은 실증을 잘 내기 때문에 2학년 쭉 그런 다음에 그 다음 3학년 거 듣고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는 그래서 5학년까지 좀 가고 5학년 거까지 집중 듣기를 했다. 그러면 영어 걱정 안 해도 돼. 사실. 집중 듣기를 5학년 교과서 정도 한다. 그러면요 이제 수능 듣기 할 때 좋은 거라 너무 느려가지고 수능 50문제 중에 듣기가 7문제를 했죠. 요즘 더 많아지는 추세인데 수능 영어 듣기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햇살 쳐다보거나 오늘처럼 뭐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거 쳐다보다가 듣기를 놓치지 너무 뭐 빨라가 아니면 뭐 너무 어려워서 못 듣는 불상사는 절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영어 보면 떡을 치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초등 교과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적어도 이 정도는 집에 좀 꽂혀 있어요. 아, 이제 잠수에 좀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지. 뭐 이런 거 없이 뭐 어디 갔겠어. 이런 거 뭐 이래가지고 근데 요즘은 봐도 이런 걸 또 잘 개발해. 이게 왠 줄 알아요? 이게 다 마케팅이야, 마케팅. 잠수내에 유일하게 배너가 달려있는 데가 에듀카 코리아라고 했죠. 잠수내가 상업적 제휴를 전혀 안 하는데 에듀카 코리아는 이 양반만 민지 아빠인데 저하고 처음에 같이 이렇게 잠수내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빠도 뭐 저거 딸 뭐 똑똑하니까 영재에 마시고 가고 옛날에 뭐 치는데 그랬는데 그러다가 교육용 CD 수입해서 팔기 시작했잖아요. 또 여기 용산 전자란가 있죠. 교육용 CD를 팔다가 대세가 이제 영어 교재로 넘어오니까 이 사람이 아예 나서서 수입 판매업자로 변신해가지고 에듀카 코리아에 가면 수많은 이런 영어 교재들이 다 수입돼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 이런 걸 자꾸 소개하고 설명하고 이러거든요. 에듀카 코리아 몰라? EDUCA 코리아. www.educakorea.com 여기 가면 뭐 호주, 그 다음에 뭐 어디? 캐나다, 미국 이런 데서 나온 대부분의 교재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서점들을 영어 서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면 서점들에 대해서 설명회 하니까 당연히 영어 과외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도 대거 가서 설명에 참여하죠. 그러면 거기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교재를 소개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쫙 전국에 퍼져가는 거죠. 그런 에듀카 코리아가 그런 설명회를 늘 해요. 그 잠수에서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설명회 참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교재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 사는 엄마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수준에 맞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대표적인 집중 듣기 몇 개 하면 되고 사실은 이 초등 리터러시를 2학년부터 5학년까지 사놓으면 이걸로 2년은 먹고 산다니까. 10만원 들이가 2년 먹고 사면 돼. 10만원, 40만원이구나. 2, 3, 4, 5. 1000만 사면 20만원이래. 이게 MP3 파일은 또 우리한테 다 있거든.
이건 내 숙제 잘하는 사람들한테 막 다운받게 하려고. 아니 이거 시카스 댓글 달고 하라니까. 지금 이제 개념연마 시켜가지고 개념연마가 지금 열심히 이거 MP3 파일을 구하고 있어요. 영화 지금 1테라 지금 다운받고 있잖아. 아니 뭐든지 다 다운받으려면 MP3 파일 뭐 지금 200개가 보내놨대. 200개가면요 영화 분량이 5분 1이라는 뜻인데 영화는 한 편당 굉장히 크죠 덩치가. 근데 MP3 파일은 덩치가 얼마 안 되거든. 그게 200개가 있다는 말은 엄청난 양의 듣기 파일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기억명마가 가지고 있는 파일과 텍스트를 쫙 정리해가지고 앞에 딱 올리면 엄마들이 그거 보고 책만 사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이때는 대답 잘하잖아. 그리고 훨씬 경제적이라고요. 또 리터시 이거 CD까지 사면 비싸고 학습도 사지 말고 정답지 사지 말고 그냥 교과서만 딱 사면 돼. 여기 나온 이거는 일단 하나 가르쳐줄게. 이거는 그냥 MP3 다 있어. 이 스칼라스틱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포트 미플린, 그 다음에 맥밀란, 이거 뭐 맥그힐 뭐 이런 유명한 출판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한국에 처음 수입되는 게 이게 스칼라스틱의 리터시. 그 리터시 위에도 요즘은 사회, 소사이어티, 과학, 사이언스, 아트 이런 여러 가지 교과서들도 많이 들어와서 대형 영어 서적 프레벨 1층 같은 데 가면 있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뭐 여기도 잠순의 책에도 수많은 변호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세월에 다 해. 미국과 사고도 아닌데. 그냥 조금만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해가지고 그냥 수능 영어 1등급 100점 하다 하나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죠? 요즘 한 개 실수해도 한 1등급 될 거야. 영어는 뭐 큰 편차가 없어. 2등급 안에 들었는데 변별력이 없어. 영어 시험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2등급 안에 들으면 뭐 다른 과목 때문에 대학 못 가지고 영어 때문에 대학 못 갈 일 없고 또 이렇게 해놓으면요 나중에 지가 우리 아이처럼 본격적으로 지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럴 때 영어 공부하기 굉장히 쉽다니까. 귀 다 뚫혀 있고 뭐 그냥 대충 치면 텍스 같은 거 치면 뭐 750, 800 금방 나오지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가 의지를 가지고 외고에서 공부하듯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면 성적이 확 올라가죠. 외국에 가서 살면 뭐 다른 보딩 프로그램 필요 없고요. 그냥 쉽게 이렇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제가 어디 도망 안 가고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테니까 엄마들만 도망가지 말고 그냥 우선 좀 생활의 안정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말 좋은 책, 우리말 읽기 이걸 하고 엄마들이 많이 읽어주고 이래가지고 정서적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들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소통이 돼야 이걸 길게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다 치아보고 뭐 이러면 또 이 학원 보내보고 안 되면 또 후회하거든. 학원 보내가면 계속 못 보내요. 엄마들이 연석이 죽고 뜻하는 게 아니고 불안해가지고. 또 이거 좀 보내도 안 되고 저 좀 보내고. 나중에 되면 예일까지 가면 갈 데 없죠. 문강 예일 되면 갈 데 없어. 문강 갈 데고 예일도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과목이라도 좀 잘하면 서울대 보내지 이제. 서울대는 아무나 가나 최상위권 가야 된다. 그거 하면 뒤지거든. 밤 11시까지 먹고 공부해야 되고 길거리에서 초림들 대회하고 이래야 되니까 불쌍하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